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나의 진로, 취업이냐, 진학이냐, 그 중에서 진학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자, 대학 진학, 그것을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눠 설명을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2019년, 작년이죠. 작년 3학년, 올해 2020년 1월에 졸업한 2019년 학생들의 우리 학교 진학 현황, 그 다음 대학을 진학하는 경로, 이 두 가지의 큰 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19학년도의 진학 현황을 보면 2019년 3학년이 총원이 36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진학은 148명, 취업은 128명으로 그중 진학 148명 중에 4년제는 44명, 약 35% 정도, 전문대는 103명, 약 40% 정도가 진학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교에 16년부터 연도별 진로 현황을 보겠는데요. 2016년도에 3학년 총 389명 중에 진학자가 134명, 취업자가 192명으로 진학이 약 34%, 취업이 약 49%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17년도에는 3학년 총 379명 중에 진학이 124명, 취업이 117명으로 진학이 약 33%, 취업이 약 31%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18년도에는 3학년 총 386명 중에 진학 127명, 취업 140명으로 진학이 약 33%, 취업이 약 36%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19년도, 즉 작년 3학년 총 367명 중에서 진학 148명, 취업 128명으로 진학이 약 40%, 취업이 약 35% 정도를 보였고요. 자, 쭉 살펴보면 16년도에 취업률이 가장 높았고 이후에 취업과 진학이 비슷하다가 19년도 작년부터 진학자의 비율이 취업자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는 2017년 제주도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이후에 현장실습 기준 강화로 인해서 취업업체가 감소하게 되면서 나타난 문제로 보여집니다. 자, 올해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그 기업의 상반기 채용 일정이 다 취소가 됐고 또 하반기에도 이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악화되면서 채용 인원 자체가 감소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진학자는 아마도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진학자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뭐냐? 진학 또한 경쟁이 더 치열해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학자 중에 16년도부터 전문대 4년제의 진학 현황을 보겠습니다. 16년도 3학년 진학자 134명 중에서 전문대가 109명, 4년제가 25명으로 전문대는 약 81%, 4년제는 약 19% 정도가 되었습니다. 17년도에는 3학년 진학자 124명 중 전문대 99명, 4년제 25명으로 전문대가 약 80%, 4년제가 약 20% 정도가 되었습니다. 18년도에는 진학자 127명 중 전문대 109명, 4년제 25명으로 전문대가 약 82%, 4년제가 약 18% 정도가 되었습니다. 19년도에는 3학년 진학자 148명 중 전문대 103명, 4년제 45명으로 전문대가 약 70%, 4년제가 약 30%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 16, 17, 18년도에는 전문대와 4년제가 계속 8대2 정도의 비율을 보이다가 19년도에 들어가지고 7대3 비율로 해서 4년제의 비율이 조금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작년 2019학년도 3학년들의 학과별 진로 현황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계과를 보면 기계과 총 107명 중에서 취업 34명으로 32% 정도, 전문대 28명으로 26% 정도, 4년제 11명으로 약 10%, 미정 34명으로 약 32%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미정은 이걸 조사한 때가 20년 1월달 초기 때문에 군대 입대라든지 뭐 부사관이라든지 혹은 어디 갈지 몰라가지고 아직 미정인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 집계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전기과를 보면 전기과 총 56명 중에 취업 17명으로
취업이 약 30% 정도, 전문대 10명으로 전문대가 약 18%, 4년제 11명으로 4년제가 약 20%, 미정 18명으로 약 32% 정도가 되겠습니다. 산업설비과는 총 44명 중에서 취업 25명으로 57% 정도가 취업을 했고요. 전문대 6명으로 전문대가 약 14% 정도가 되고, 4년제 2명으로 약 5% 정도, 미정 11명으로 약 25%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연과는 총 52명 중 취업 11명으로 약 21%, 전문대 19명으로 한 37% 정도, 4년제 8명으로 4년제가 15% 정도, 미정 14명으로 미정이 약 27%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자동차과 건축토목과 보겠습니다. 자동차과는 총 53명 중에 취업 29명으로 약 55%가 취업을 했고요. 전문대 15명으로 28% 정도 전문대를 갖고, 4년제 3명으로 한 6% 정도가 4년제를 갖습니다. 미정 6명으로, 미정은 약 25% 나와 있는데 뭐 약간 잘못된 것 같습니다. 11% 정도 됐습니다. 자, 건축토목과는 총 55명 중에서 취업 12명으로 취업이 약 22%, 전문대 25명으로 전문대가 한 45% 정도, 4년제가 10명으로 한 18% 정도, 미정 8명으로 약 15%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럼 2019학년도 작년 3학년생들의 전문대 진학 현황을 보겠습니다. 전문대를 어디 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강원권에서는 한림성심대가 제일 많은 54명이었고요. 강릉 영동대 1명, 강원 도립대 1명, 세경대 1명, 송우대 1명, 폴리텍 대학이 4명이었습니다. 자, 그럼 수도권에서는 김포대 2명, 대림대 1명, 두원공대 1명, 신구대 2명, 여주대 4명, 연성대 1명, 장안대 1명 등이 되겠고요. 그 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경북전문대 7명, 대경대 1명, 구미대, 인하공전, 아주자동차대, 연암대, 백제예술대 등 해서 총 103명이 전문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자, 4년제 대학은 어디를 갔느냐? 강원권에서 먼저 강원대 3명, 강원대 삼척 캠퍼스에 11명, 가톨릭 관동대에 1명, 경동대 1명, 상지대 6명, 한라대 1명, 한림대 10명, 그리고 그 밖에는 한양대 에리카가 1명, 인하대 1명, 한기대 1명, 기타 8명 등 총 44명이 4년제에 진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건축토목과의 경우, 선생님 건축토목과 선생님이다 보니까 자, 건축토목과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문대에 진학한 거 보면 한림성심대가 17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 중에서 학과는 사회복지과가 1명, 글로벌 건강과가 2명, 방사선과가 2명, 건축과 7명, 토목과 4명으로 해서 건축과와 토목과가 한 11명쯤으로 해서 그래도 좀 전공을 찾아간 학생들이 많았고요. 다른 전문대학에 보면 연성대 실내건축과 1명, 그 밖에도 가톨릭 관동대, 백석예술대, 인하공전 등 여러 군데에 갔었는데 반 정도가 전공을 찾아갔고요. 반 정도는 자기 전공과 무관하게 해서 약 26명이 갔습니다. 4년제는 한기대 신소재 에너지학부 1명, 한림대 경영학과 1명, 선문대 IT 경영 1명, 상지대 1명, 그리고 강원대 삼척 캠퍼스 건설융합부 4명으로 해서 총 8명 중에 4명 정도가 자기 전공을 찾아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학교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우리와 같은 특성화고에서는 대학을 진학할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대학을 진학할 수가 있느냐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 방법이 있고요. 첫 번째, 특성화고 특별전형. 두 번째, 일반 수시. 세 번째, 정시. 네 번째는 재직자 특별전형이 있습니다. 자, 한 개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특성화고 특별전형. 오직 특성화고 학생만을 대상으로 해서 내신을 통해서 모집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비교적 적은 경쟁률로 이 대학을 입학할 수가 있는데 단점은 자리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점점 적어집니다. 전국에서 매우 적은 인원만 선발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대학이나 학과의 경우에는 그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이나 과에 특성화고 전형이 있고 또 내 성적이 굉장히 좋은 편일 경우엔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특성화고 특별 전형은 전국에 있는 모든 특성화고 학생들이 한 과, 한 대학을 달려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걸로 가느냐? 대부분이 수시를 통해서 대학을 갑니다. 자, 내신 성적으로 진학을 하는 방법이죠. 장점은 특성화고 내신이랑 인문계 내신을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내가 인문계 가가지고 뭐 5등급, 6등급, 뭐 8등급을 받을 수 있지만 여기 와가지고 1등급, 2등급을 받았다. 그럼 더 유리할 수가 있죠. 대신 단점이라면 특성화고 학생을 자격 제한, 지원할 수 없게 만든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집 요강을 잘 살펴보고서 거기에 따른 지원 자격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대학에서 이제 내신 성적으로 수시를 갖다 모집하다 보니까 특성화고 학생들이 막 치고 올라오는 거야. 왜냐하면 내신 성적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생겼고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대학, 어떤 학과에 갈지를 일일이 다 조사를 하고 모집 요강을 다 살펴봐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 좋은 대학의 경우에는 항상 수능 최저 등급제를 적용합니다. 자, 수능 최저 등급이란 뭐냐 하면 수능 최저 등급 과목이나 그 과목 수나 수능 최저 등급이 몇 등급인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강원대 2021년 모집 요강입니다. 자, 보면 수시에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실기 전형. 실기는 우리랑은 상관이 없고요. 보통 예체능이나 뭐 체육, 무용 이런 데죠. 우리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교과전형은 보통 수능이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을 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랑 대부분 상관없는 게 많습니다. 뭐 농어촌 학생, 저소득층 학생, 뭐 소프트웨어 인재, 미래 인재, 평생학습자 전형 등등 우리랑은 상관없는 게 많고 대부분 여기서 수능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여기죠. 두 가지.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과 학생부 교과 진역 인재 전형. 이 두 가지는 학생부 100%로 봅니다. 즉 생활기록부만으로 본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합격을 하더라도 수능을 봐야 됩니다. 자, 왜 봐야 되느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대부분 이제 그 공업계니까 이제 공대를 가겠죠. 공대는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계열은 지금 강대 21년 모집 요강을 보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 중에서 두 과목의 평균을 갖다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학을 항상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수학과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 직업 탐구 영역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요 두 가지를 합해가지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도달을 해야 합니다. 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는 공학 계열이죠. 전공으로 간다면 여러분이, 자, 전공은 수학 가, 수학 나 둘 중 하나는 봐야 되고, 수학 가를 포함할 경우에는 9등급, 수학 나를 포함할 경우에는 7등급을 맞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이 내가 수학 나를 봤는데 4등급이 나왔다. 즉 직탐이 3등급 이상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수시로 붙었다 하더라도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직탐을 얘기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여긴
직탐이 아니라 과탐을 갖다 요구하고 있네요. 만약에 우리 여러분이 계속 2019년, 20년, 21년도 이런 그 강원대에서는 계속 이걸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1학년이라면 혹은 2학년이라면 그때부터 지금 준비를 해야 되겠죠. 과탐, 그 다음 수학. 자, 계속해서 강원대 한번 계속 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우니까. 자, 또 하나. 학교 생활기록부를 갖다 반영할 때에는 교과 점수랑 더불어서 비교과 점수, 출결 점수랑 봉사 점수 이 두 가지를 같이 봅니다. 교과 점수는 계열별로 지정한 과목. 그러니까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한국사 이 5개의 과목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학교 내신 성적을 점수를 어떻게 반영하느냐? 맨 밑에 반영 점수를 보면 자, 단위수 분의 반영 과목 석차 등급 반영 점수 곱하기 단위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좀 이따가 한번 실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결 먼저 보면 비교과 성적에 출결 점수, 그 다음 봉사 점수 두 개가 있었죠. 출결이 10점, 봉사가 10점, 합해서 20점인데, 자, 1등급은 결석일수가 2일까지, 이틀까지 빠진 학생은 1등급, 3일부터 6일까지 2등급, 7일부터 10일까지는 3등급.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수록 떨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적어도 출결에서는 1등은 마저 줘야 되겠죠. 10점. 봉사 점수는 봉사활동 기간이 30시간 이상은 10점, 29에서 26 9점, 8점 7점 쭉 내려가는데, 자, 그러면 이 수시 혹은 뭐 정시, 여러분 수능을 본다 하더라도 이 둘 다 출결과 봉사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출결의 경우에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감점 사유가 될까 안 될까? 질병 결석. 네, 감점 사유는 아닙니다. 아파서 빠졌다, 질병 결석이다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시를 볼 때 학생부 종합전형, 이 수시죠. 이걸 볼 때 면접 시에 여러분이 질병 결석이 많다 그러면 질문의 사유가 될 수가 있겠죠. 면접, 자기소개서에 심사위원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학생이구나 라고 판단이 된다면 감점 사유는 되지 않겠지만, 그저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빠진 학생이라고 찍혀버린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많겠죠.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질병 결석인 경우에는 질병 결석의 허가는 학교 장애합니다. 일반적으로 담임 선생님이 하죠. 아프리카 대환대로 이제 빠져도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죠. 왜냐? 병원을 갔다 왔다는 영수증이나 뭐 근거 서류가 있다 할지라도 담임이 판단하기에 학교에 충분히 올 수 있는 상황에서 빠졌거나 미리 보고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보고 없이 빠질 경우에는 무단결석으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결은 여러분이 미리부터 신경을 써야 되고요. 자, 봉사활동의 경우엔 교내 봉사활동만으로는 30시간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2019년 서울대 수시 합격생들이 그 평균 봉사활동 시간을 보면 108시간으로 집계가 나왔습니다. 그 심지어는 400시간을 넘긴 학생도 6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서울대 갈 건 아니지만 좋은 학교일수록 그렇게 봉사활동까지도 관리를 합니다. 자, 봉사활동은 게다가 하루에 몇십 시간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몇 시간씩 해주는 게 대학 측에서 볼 때 더 좋은 학생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요 두 가지 여러분 꼭 출결, 봉사 미리부터 좀 신경을 쓸 수 있길 바라고요. 지금 이미 글렀다 하는 2학년, 3학년생들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성적 산출 어떻게 하느냐? 자, 홍길동 학생의 1학년 성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때 아까 그 강대의 경우에는
한국사,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이었죠. 이 5가지를 봤는데 1학년 때 4과목이 포함이 되네요. 한국사, 국어, 수학, 영어. 그 중에서 한 개만 보자. 2학기 때만 보겠습니다. 2학기 때 한국사는 단위수가 2, 국어는 셋, 수학, 영어 둘 다 단위수 3입니다. 그 중에서 이 홍길동 학생은 7등급, 5등급, 5등급, 4등급을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총 단위수 2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요 총 단위수, 요 지금 1학년 2학기 때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수시를 볼 때에는 1학년 1학기 때부터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그 다음 3학년 1학기까지 해서 5개 학기가 들어가겠죠. 자, 1학년 2학기 때만 본다면 요거 합산한 점수, 이 점수가 모가 되고, 그 다음 한국사는 2단위, 그런데 7등급. 근데 7등급의 점수는 자 보자, 79점이죠. 즉 그래서 2 곱하기 79. 국어는 3단위 5등급, 5등급의 점수는 88, 그래서 3 곱하기 88. 수학도 마찬가지 3등급 5등급이지, 저기 3단위수 5등급, 그래서 3 곱하기 88. 영어는 3단인데 4등급이니까 4등급은 91점이죠 4등급, 저기 3단위 곱하기 4등급에 91. 그렇게 해서 보면 2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은 11 분의 959는 약 87.18 정도의 점수가 나옵니다. 100점 만점에서. 이런 식으로 점수를 따지는 겁니다. 지금 물론 이제 2021년도에 강원대 모집 요강만을 봤지만 다른 대학도 다 비슷합니다. 근데 모든 대학에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이 있으면 그 대학에 대한 모집 요강은 필히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 밖에 교내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자, 올해 대입인 2021학년도 올해 그 대입 시험을 갖다가 21학년도 대입 시험이라고 하죠. 21학년도에 그 입학을 하는, 올해까지는 모든 교내 수상 학교 내에서 탄 상이 학생생활기록부에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대입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2학년도부터, 즉 지금 2학년부터 1학년, 2학년 그때까지는 학기당 한 건씩만 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1학년 1학기 때 상을 3개 받았다, 한 개만 기입할 수 있습니다. 2학년 2학기 때도 상을 2개 받았다, 한 개만 기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학기 한 건씩 해서 최대 6건까지만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3 학생이 이제 그 대학 입시를 보는 24학년도부터는 모든 교내 수상을 갖다가 아예 대입에 미반영한다고 합니다. 자, 올해 수시 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원래 수능 시험은 11월 19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12월 3일로 바뀌었죠. 한 2주 정도 밀렸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수시 기간도 원래 9월 7일부터였는데 9월 23일 정도로 2주가 밀렸습니다. 9월 23일부터 29일까지 23, 24, 25, 26, 27, 28, 29 총 일주일 동안인데, 이 일주일 동안 적어도 3일 이상 그 수시 지원 원서를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발표는 12월 말쯤 28일이 되겠죠. 지금 수시만 얘기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대부분 시험을 볼 게 이 일반 수시로 시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왜냐하면 정시의 경우는 수능으로 진행하는 방법이죠. 내신 성적이 바닥일 경우에 나는 수능으로 승부를 봐야겠다, 이런 경우에 추천합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에서 수능 준비는 1학년 때부터 개인적으로 해야 하고, 수능 준비를 따로 하는 학교가 아니죠. 우린 취업을 하는 학교입니다. 직업학교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능을 준비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정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3개를 얘기했죠. 첫 번째, 특성화고 특별전형. 특성화고 특별전형은 워낙 뽑는 데가 적기 때문에 어렵다.
정시는 수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답은 수시 밖에 없습니다.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마지막 재직자 특별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먼저 취업을 하고 취업 경력을 3년 이상 쌓은 다음에 그것으로 대학을 갑니다. 단점이라면 회사 재직 중에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회사랑 대학이 멀다면 그 대학교를 다니기가 힘들겠죠.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럼 2021년도에는 우리가 갈 수 있는 재직자 특별전형은 뭐가 있을까? 몇 개만 보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건국대 신산업융합학과, 경남에 있는 경상대 산업경영학과, 그리고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 건축학과, 기계공학과, 전기전자공학부 등등이 있고요. 요거 설명 안 드렸는데 참. 이 재직자 특별전형은 정원 외기 때문에 일단 수능을 보지 않고 그냥 면접만으로 보는 학교가 많습니다. 가게 되면 그리고 대부분 장학금을 많이 줍니다. 그런 점 유리합니다. 장점과 단점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자, 서울에 있는 고려대까지 얘기했죠. 충남에 있는 공주대의 기계자동차공학부, 전기전자제어, 전북에 있는 군산대 IT정보제어, 기계융합시스템공학부, 부산에 있는 부경대 기계조선융합, 전기전자소프트웨어, 경기도에 있는 아주대 융합시스템공학과, 또 마찬가지 경기에 있는 안양대 도시정보공학, 이건 뭐 약간 토목 쪽이죠. 정보전기전자공학, 경북의 영남대 전기공학, 충북의 유원대 자동차 소프트웨어, 인천대 기계공학과, 마찬가지 인천대 전자공학, 전북대 건축 도시공학 전기공학, 충북대 지역 건설공학, 한경대 전기전자제어공학, 경기도의 한경대 토목안전환경공학, 충북의 한국교통대, 여기는 조금 많습니다. 재직자 특별전형이 건설환경도시교통학부, 건설환경융합공학과, 기계자동차항공공학, 스마트전기에너지, 전기공학, 또 기계자동차. 대전에 있는 한밭대에도 융합건설시스템, 전기시스템, 전북의 호원대, 기계자동차공학과 등등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지금 졸업을 하고 3년 정도 있다가 다시 재직자 특별전형이 얼마나 많은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또 틀릴 수가 있겠지만 재직자 특별전형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점점 늘어나긴 하지만 내가 취업한 곳과 대학과의 거리가 있으면, 거리가 너무 멀면 분명히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했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또 계약학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대학과 기업이 함께 만든 학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채용 조건형과 재교육형이 있는데, 채용 조건형은 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경우 동시에, 재교육형은 회사에 다니던 사람을 갖다가 이 사람은 좀 더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회사에서 대학에 보내는 경우,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것은 채용 조건형이 되겠죠. 얘는 장점이라면 대학 입학 시에 취업이 바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취업하는 기업이 학생을 면접을 봅니다. 또 기업에 다니기로 했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1학년 전액 장학금을 주고 2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반절을 갖다가 장학금을 줍니다. 그리고 2, 3학년 때에는 아예 회사에 취업을 해가지고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다가 또 나와가지고 뭐 일주일에 하루 정도 혹은 야간에 나와가지고 그 학교를 가고 일과 학습을 병행합니다. 그 얘네는 보통 대학교가 4학년까지 다니지만 3년 만에 학위를 취득해서 졸업을 해버립니다. 단점이 있다면 휴학이나 전과, 다전공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군대, 여러분은 이제 군대가 걸려 있는데 보통 이제 안을 두 개를 줍니다. 1안은, 첫 번째 안은
1학년 수료 후에 군대를 입대해서 제대한 다음에 다시 입사해가지고 2학년, 3학년을 진행하는 방법. 이하는 3년까지 다 졸업한 다음에 입사를 먼저 해. 그리고서 뭐 일을 하다가 군대에 입대하고 다시 제대하면 복직하는 방법. 보통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계약학과는 어디 있느냐? 뭐 경북대 모바일공학과.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엔 삼성전자랑 협약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약 20명 정도밖에 안 뽑는데 뭐 특별전형 5명, 논술 15명. 이건 인문계 학생들도 굉장히 가기 어려운 곳입니다. 고려대 마찬가지죠. 목포대, 서경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밖에도 뭐 성균관대도 마찬가지 삼성전자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세종대, 아주대, 충남대, 뭐 한국산업기술대,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 한양대 에리카가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입니다. 선생님이 처음 얘기했던 취업을 아예 처음에 하면서 들어가는. 얘는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느냐? 1단계는 학생부 전형, 학생 생활기록부를 100%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5배수를 선발합니다. 10명을 뽑는다 그러면 50명을 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2단계에서 1단계 점수 10%를 가지고 기업체 면접, 업체에서 사람이 나와 면접을 와서 그걸 90%를 해서 최종적으로 10명을 뽑는다. 그럼 10명을 뽑게 됩니다. 자, 2019학년도의 경쟁률을 보면 아까 얘기했던 뭐 삼성전자랑 협약이 되어 있는 그런 좋은 데는 뭐 23대 1. 여기 있는 성균관대도 마찬가지 삼성이랑 협약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수시는 거의 뭐 70% 육박하는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한양대, 여기 국방과밖에 안 나왔는데 수시에서는 보통 4.25대 1, 수능에서는 1.22대 1 정도가 됐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원하는 거도 거의 수치는 비슷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학 진학에 대해 살펴봤는데 여러분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취업이나 또 진학이냐, 취업에 대해서 또 기회가 있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봤던 것처럼 뭐 성적관리, 뭐 출결, 봉사 미리미리 또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상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3학년부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